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조국입니다. 이런 드라마 또 있을까? 자, 이 사진은 어제입니다. 조국 전 대표 서울구치소 그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길입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그 자꾸 왜 정치인 거물급 정치인이나 대통령들은 서울구치소를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그 정치인이나 거물급들은 무조건 서울구치소 가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네.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왜 그러냐면 네. 서울구치소를 가는 경우는 네. 서초법원에서 네. 서초동에서 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다 네. 서울구치소로 가는 거예요. 네, 예. 무슨 거물급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동부로 가는 경우는요. 그거는 이제 동부지검. 동부지검으로 가는 거고, 그러나- 서초는 이제 이쪽이고. 그러나 예외도 있어요. 네. 동부구치소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좋잖아요. 시설이 그 좋다고 저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장모는 네. 그 동부구치소로 갔잖아요. 뭐 그러니까 MB도 거 있었고 거기 MB도 글로 갔고. 뭐 그랬죠.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거의 재판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가는 거지. 네. 뭐 다른 특별한 정치인이나 거물이라 서울구치소 가는 건 아닙니다. 네, 2년 징역 실형제 확정받고 이제 들어간 건데 예. 조국 없는 예. 조국 혁신당 됐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그 메시지를 하나 남기고 왔는데 네. 이제 조국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좀 나서 달라. 네. 근데 사실 그 조국은 당 정치권에 들어서면서 본인의 미션이 윤석열 예. 저거 3년은 길다. 네, 저거 중단시키겠다. 내 소명이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299일 만에 야, 딱 처음에 그렇게 저희가 3년은 길다라고 들고 나왔을 때 네. 잘 그 믿기지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국 대표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네. 그 3년 전에 벌써 네. 윤석열을 탄핵시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소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 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데 네. 이제 조국 당에 조국이가 없으니까 네. 민주당하고 합당하라는 극단적인 그래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 조국 대표는 그 전에도 민주당하고 합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네, 네. 그건 아니다. 우리가 갈 길이 따로 있고 네. 민주당이 갈 길이 따로 있다. 네. 물론 이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과 힘을 합칠 수는 있어도 네. 당을 가를 수는 없다라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더 이상 네. 뭐 지금 뭐 조국당 와 가보면 게시판 가보면 민주당 네. 당원들이 들어와서 빨리 들어와라 이제 끝났다. 블렌집에 아니냐. 부치라고 이런 식의 있나요? 네. 이런 식의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그 당원으로서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스티스 가드님이랑 팡마님이 이 주고받는 대화가 호흡이 아주 좋습니다. 저스티스 가드님이 우리가 조국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팡마님이 오늘- 국민의힘엔 국민이 없지만 조국 네. 혁신당엔 우리가 있으니까라고 답을 또 했네요. 네, 오늘 그 정경심 교수가 예, 자기 가슴 소회를 아프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잠시 제가 잠깐만 예, 예. 아이고. 정경심 교수는 네. 조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네. 남편을 면회했을 때 느꼈던 심경을 털어놓았다. 네, 정 교수는 가장 가까운 나는 정작 카메라를 피해 그가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었다. 당일 가족에게만 허용되는 면회를 위해 오후까지 기다려 푸른색 죄수복에 파랗게 언 그를 만났다. 여기에서까지 저 파란 혁신의 색깔. 유난히 추위를 타는 이를 지난 토요일 늦게 맞습니다. 예. 강제로 붙잡아 독감, 폐렴 예방 주사를 맞게 했더니 어제 몸이 후들댄다고 했는데 오늘 독방의 한기에 얼굴이 얼었네. 이제 이곳의 시간은 당신이 감당할 목 밖에 있는 나는 담담히 일상을 영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와 귤과 빵과 요구르트 어느 식당인 듯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네. 네. 그만하시죠. 네, 네, 쭉 글이 있습니다. 글들이 아마 우리 커뮤니티 창에 같이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남기창 선배 읽다가 많이 울컥했습니다. 예전에 그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제 막 그 윤석열 한동훈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가족들이 이제 수모를 당하고 막 했을 때 그때 많이 용기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그랬고 뭐 선배는 또 조국혁신당에 민주당에 계시면서 또 조국혁신당 응원하러 다 가가지고 역할도 해서 파견 네, 저는 파견도 뭐 하시러 조국 가고. 전쟁 때 네. 조국 사태라고 쓰고 윤석열의 난이라고 늘 저는 기사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윤석열이가 조국 대표 전 장관 시절에 네.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럴 때 저는 쿠데타라고 그랬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진압하지 않으면 네. 이 나라에 큰 화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화가 왔잖아요. 이렇게 예. 그 계엄까지 때리는 이런 화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네. 윤석열이 빨리 진압시키지 않으면 네네. 그때 조국 대표가 굉장히 외로웠죠. 네.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고 전부 조국을 도륙을 했죠. 네.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네. 너무 답답하니까 네.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 기사로도 옮기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조국 대표를 옹호하는 기사를 상당히 많이 써서 네. 저희 집안에선 저보고 족바라고 그래요. 너 아직도 족바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해의 소지는 하나 바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마치 조국이가 윤석열을 추천해가지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조국이가 네. 추천한 것도 아니고 네. 조국이도 그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이게 네.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여러 번 문재인 네. 대통령한테 네. 이건 잘못됐다. 네. 특히 네. 김건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당장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네. 여러 번 건의했던 사람 중에 네. 하나예요. 당시 예. 최강욱 그것 때문에 미움 산 거예요. 네, 이거 최강욱 우리한테. 비서관하고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네. 인사검증 과정에서 네. 그런 것들이 다 체크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렇죠. 그때 뭐 비서실장하고 이런 애들 그다음에 양정철 네. 이런 애들이 가교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결정한 거니까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은 투 트랙으로 네.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개혁을 두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맡긴 거죠. 격이 돼서 네. 조국이 치고 그다음 추미애 장관 치고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도 막 압색 들어가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한테 당신 보스가 네. 그렇게 살모사처럼 해서 대통령까지 올랐으니 네. 당신도 보스 따라서 윤석열이를 밟고 가라. 그러지 네. 않으면 당신의 설당이 없다. 그러다가 오늘 쫓겨났잖아요. 네, 조국 전 그렇죠. 대표는 구치소로 들어가면서 그 본인의 소명을 국민과 함께 이루고 지켜나가자 검찰 개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지금 윤석열은 이제 파국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만 예, 예. 그 검찰 개혁 이 소명만큼은 확실히 이제부터 또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국민과 함께 그걸 꼭 이뤄내겠다, 같이 갑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3년 줬습니다. 전에 네. 3년 2019년이니까 3년이 예. 뭐예요?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이런 그 제목도 썼어요. 검찰 개혁의 1등 공신 윤석열이라고 그랬거든. 왜? 우리가 검찰이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네. 왜 검찰 개혁 한계를 하지 보여주죠. 몰랐잖아요. 일반인들은. 아주 그래서 다 드러내버렸어요.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을 국민들한테 왜 필요한지 학습시킨 게 윤석열이라서 네. 윤석열이는 검찰 개혁의 1등 공신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컬럼을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해체 수순까지 가 있잖아요. 네. 오늘 건진법사 긴급 체포한 거 보고 제가 배꼽 잡고 아주 굴렀어요. 아니 건진법사가 네. 뭐 그 기업들에게 뭐 네. 압력 넣고 로비 네. 창구였고 네. 뭐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오히려 대기업에 공부를 보냈잖아요. 주의하라고. 주의하라고 초반에 그것도 초반에 예, 건진법사 잡아넣지도 못하고. 야, 그쵸. 근데 오늘 검찰이 네. 2018년도에 네. 지방선거 때 뭐 정치자금 공천 대가로 뭐 금품을 챙겼다라고 해서 네. 건진법사를 오늘 검찰이 긴급 체포했다는 속보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 둘씩 해서 야. 이제 앞다퉈 우리 지난 방송에서 좀 과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도륙 경쟁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조만간에 속보, 네. 천공, 네네. 체포. 천공 체포 해가지고 끌려가는 꼴을 보면 남 의원님이 또 아까 네. 그 조국 대표 그거 읽으면서 울었는데 저도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서울구치소 네. 일명 의왕구치소라고 하잖아요. 네. 그 뒤에가 의왕산이에요. 네. 맞아요. 산 밑에 구치소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가 엄청 추워요. 네. 예. 특히 12월 서울구치소 12월 독방은 엄청 추운데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그 독방에서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몸 좋게 하고 네. 정신도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네. 빨리 나오세요. 네, 빨리 나오십시오. 응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드라마틱한 또 캐릭터가 또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좀 전입니다. 좀 전인데 이게 2023년 7월입니다. 이때는 그 뒤에 보이는 한동훈 얼굴이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있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그렇죠. 2013년 7월이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한동훈이었죠. 그때 이제 황태자였습니다. 예. 그때는 황태자였는데 1년 반 전쯤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 어제 이제 한동훈은 지금 뭐 타이틀 다 떨어지고 일반 평당원으로 이제 떨어졌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훨씬 상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는 이 일이 1년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통진당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검찰과 보수 세력이 뭐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팽팽하게 이제 막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만 그때 당시에 되게 이제 새롭더라고요. 차기 대통령감으로 1년 전입니다. 딱 1년 전에 차기 대통령감으로 둘 중 누가 더 적합하느냐 둘을 물었어요. 한동훈 45%, 이재명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명태균 사건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이제 대충 이게 좀 감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국정 지지도 윤석열에 대한 국정 지지도 놀라지 마십시오. 긍정 평가 42%, 부정 평가 56%. 42% 이 불과 1년 전입니다. 불과 1년 명태균이가 전. 여론조사한 거 아니야? 명태균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35%. 이게 이제 1년 전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잠시도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는 여론조사가 됐건 뭐 수사가 됐건 맞습니다. 어떤 식이 됐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보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은 더하죠. 뭐 지금은 뭐 그 피크가 지금 올라간 거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황태자처럼 앉아 있는 한동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황태자에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 특히 김건희가 암살, 사살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게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참 있기 힘들잖아요. 이제 그 두 사람의 사진 나란히 앉아 있는 1년 반 전의 사진입니다. 이재명 대표 참 어떻게 보면 참 수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 많은 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짐을 이제 혼자 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국민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지내온 시간 보면은 참 뭐 국민과 함께 해왔다 하지만은 혼자 감당하면서 온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 사진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드라마, 정치 서사는 네. 기존의 그 주류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제 서사를 쓰고 왔죠. 변방 기초자치단체장이었잖아요. 호감 비호감이 아마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가장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대중 호감도 대통령 높고, 정도 될까? 맞아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탄핵을 당하고 나서도 네. 그 많은 그 국힘 쪽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윤석열 잘못한 건 인정해. 네. 그렇지만 나는 이재명은 싫어. 이재명은 안 돼. 싫어. 이재명은 안 돼. 걔 저기 뭐야 죄가 많잖아. 잘못한 죄가 몇 가지인데 네. 걔는 반드시 구속돼야 돼. 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네.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탄핵에 그 가표를 던지려고 했던 네. 국힘 의원들한테 네. 국힘 소위 얘기하면 예. 찐윤이라든가 아니면 네. 중진들이 한 얘기가 네. 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김태혁 지금 네, 평론가가 네, 얘기했듯이 야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 순 없잖아. 논리가 그거 하나. 이거가 그냥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만들 수 없는데 우리가 저는 뭐 죄가 많다 뭐 이런 거죠. 그만큼 예. 그만큼 죄 지은 정치인들이 많다. 네.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집권을 하게 되면 네. 그 부정 부패 일소시킬 것 같으니까 거기에 지금 떨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다. 여기서 뭐 사진에 100% 지금 동감합니다. 윤석열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전 사진 조국 그리고 지금 두 사람 이재명, 한동훈, 그다음 윤석열 이 네 사람이 근래 벌어졌던 한 1, 2년 상간에 벌어졌던 이런 각종 그 드라마틱한 그런 이슈들이 참 그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좀 안정되지 못한 이런 과정 속에서 가고 있다. 이 안정되지 못한 이 상황은 윤석열이 제공한 거 맞고요.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이 외신들도 지금 보수 유튜버들 궁금해가지고 대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그 유튜버에 빠져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막 날뛰다가 계엄까지 이렇게 해버리냐. 이제 이게 막 신기하니까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미치광이 정치 이런 풍토 위에서 이런 그 조국은 어제 감옥을 갔고 이재명은 또 선고를 또 2심 선고라든가 위태위태한 그런 리스크를 또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제 그 결국은 윤석열이가 조국과 조국 부인 네. 가족을 도륙을 해서 네. 대통령 자리에 오른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런데 조국 부부가 결국은 이제 그 영어의 신세를 네. 지잖아요. 네. 정경심 교수는 먼저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나왔고 조국 네. 교수가 이제 2년을 살아야 되는데 네. 부부가 또 희생으로 인해서 네. 윤석열 부부도 곧 감옥을 뒤따라가야 되는데 네. 윤석열 부부는 윤석열이는 최소 무기입니다. 무기 아니면 사형입니다. 사형이죠. 죄가 무기 네. 아니면 사형이에요. 네, 무기 아니면 군사 사형이죠. 반란은 사형입니다. 김건희는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는 주가 조작 저 도이치 한 네. 건만으로 해도 네. 미니멈 10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정경심 부부가 어쨌든 네. 희생을 했다라고 하면 네. 또 뭐 어떻게 저를 공격할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죠. 조국 지금 전 대표는 2년 후면 나와요. 그리고 5년 후면 이제 선거권도 네. 풀리겠죠, 뭐 그거. 풀리고요. 그래. 그러면 조건밖에는 풀리는 거죠, 언제든지 당연히.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네. 정치적인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빨리 네. 탄핵을 그렇죠. 해야 되겠죠. 또 하나의 예. 서사를 네. 쓰고 있다. 네, 네. 창희김님께서 단체장 할 때 이재명 단체장 할 때 이랬던 걸 다 기소한 게 윤석열이잖아요.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